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정말 조용히,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키우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오늘은 혈액 속에 숨어 있는 이 소리 없는 위협, 그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증상이 없는데도 위험하다고요? 네, 바로 이 점이 이상지질혈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런 신호도 없이 혈관 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그럼 이상지질혈증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우리 피 속에 지방 성분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쁜 건 넘쳐나고 반대로 꼭 필요한 좋은 건 부족해지는 상황.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소리 없는 위협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여다볼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질환에 특히나 더 주목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혈관 안에서는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찌꺼기들이 벽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으로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으로 느끼는 증상이 곧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찔하죠?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좀 만나봐야겠죠? 우리 피 속에는요, 흔히들 말하는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둘의 균형이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바로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이 네 가지 숫자가 바로 지금 내 혈관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혈관이라는 파이프에 계속 찌꺼기를 쌓아서 결국 막히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그 찌꺼기들을 싹 청소해서 간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아주 고마운 청소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LDL은 낮을수록 좋고 HDL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이제 숫자로 켜진 경고등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위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현실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목표 수치까지 제대로 조절하는 사람은 결국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인지, 치료, 조절, 단계별로 숫자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문제를 알아도 실제 관리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관리의 공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희망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꾸준히 약물 치료를 잘 받기만 하면요, 이 조절률이 무려 85%까지 치솟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 질환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3가지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심장에 좋은 건강한 식단. 둘째, 꾸준하고 효과적인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 받는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 이 3가지가 바로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식단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뭘 먹는지가 우리 피 속 지방 수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여기 이 가이드를 한번 보시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삼겹살 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은 좀 줄이고요. 그 대신에 올리브유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여기에 채소랑 과일 충분히 챙겨 드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단 음료나 과자는 중성지방 수치를 확 올리는 주범이니까 이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 병원 자료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이에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 말이죠.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닷새 이상,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말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혈관 청소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고 또 중성지방 수치는 낮춰주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전문적인 치료입니다. 사실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목표 수치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스타틴 같은 약물 치료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끔찍한 일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내가 직접 아주 능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거죠. 최근에 나온 진료 지침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LDL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다. 영어로 the lower the better 라고도 하죠.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오늘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은 사실 이렇게 간단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에게 딱 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안부를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